안녕하십니까. 호기심 만화제 타시햄입니다. 에즈락 B450M 프로4. 오늘은 이 보드를 가지고 오버클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드를 제가 산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거 오늘 개봉을 해보네요.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니 산지 한 달이 지났더니 이 보드를 왜 샀는지도 까먹었어요. 아참, 오늘은 이거 4K 영상입니다. 구독자 30만 돌파 기념으로 약간 말끝을 흐려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발음하면 안 돼. 30만 돌파 기념으로 제가 4K 영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어찌됐든 개봉은 한번 해봐야죠. 이게 다네. 내용물은 보급형 보드답게 좀 썰렁합니다. 뭐 특별한 거 들어있는 건 없고요. 그냥 보드 본체하고 매뉴얼, 백패널, 사타 케이블, 뭐 종이 쪼가리 하나, CD 한 장. 이 M2 나사는 이렇게 따로 하나씩 포장을 해요. 꼭 여기 한 봉지에 2개 넣어도 되는데, 아니 얘네들이 이렇게 보드에 처음부터 꽂아서 나오든가 이걸 이렇게 따로 포장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꼭 뭐 대단한 것처럼 이 봉투 하나에 나사 하나씩, 이 좁쌀만한 나사 하나씩 넣어놨어요. 아무튼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거 뭐 봉인실은 둘째치고 뭐 스카치 테이프로라도 붙여놓잖아요 보통. 그것도 아니네. 이게 사실 출시된 지 1년 반도 지나서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되는 모델이거든요. 이걸 왜 지금 샀는지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이제 벤치 테이블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얘는 진짜 테스트용으로는 최고의 글카입니다. 이게 뭐 630이었나 그런데 일단 펜이 없어서 조용하죠. 그리고 또 얇아가지고 슬롯도 한 칸밖에 차지 안 해요. 물론 이 방열판이 두꺼워가지고 뭐 물리적으로는 2칸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쪽은 한 칸밖에 차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높이가 낮아서 저중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꽂고 난 다음에 이렇게 껐덕거리는 그런 불안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이죠. 얘가 짧아가지고 저쪽 끝에 있는 걸쇠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얘는. 그래서 그냥 걸쇠에 상관없이 끼웠다 뺐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테스트용으로 쓰는 글카 중에서는 뭐 100점 만점이 200점입니다. 얘는 완벽해요. 바이오스 들어오시면은 여기 제일 처음에 있는 메인 카테고리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일단 이 UEFI 버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P3.90이죠. 이게 3.90이 아니신 분들은 3.90으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이 3.90부터 악의사 1004가 적용되기 때문에 오버를 제대로 하시려면 3.90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피나클 리찌나 레이븐 리찌, 서밋 리찌, 브리스톨 리찌, 이렇게 이제 리찌자로 끝나는 애들은 에즈락에서는 얘네들은 이제 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지 말 걸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90으로 업데이트 하시라는 거는 마티스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마티스에 해당하는 CPU들은 라이젠 계열 중에서 3000번대 CPU가 마티스죠. 그러니까 라이젠 3500X, 3000번대죠. 마티스입니다.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은 바이오스를 3.90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오버클럭 메뉴는 바로 옆에 있는 OC 트위커에 다 몰려 있습니다. 여기로 가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는 오버클럭 모드를 오토에서 매뉴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매뉴얼로 바꾼 순간 그 바로 다음 줄에 원래는 여기 이제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게 사라지고 지금처럼 이제 BCLK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이거는 뭐 다른 보드랑 마찬가지로 그냥 오토로 놔두셔도 되고 여기다가 직접 100이라고 쓰셔도 돼요. 여기를 그냥 오토로 놔두셔도 그 XMP 메모리 중에 좀 특이한 애들 몇 개 있거든요. 걔네들을 쓰기 전에는 그냥 알아서 100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다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직접 100이라고 쓰는 게 좋고요. 대신에 그런 특이한 몇몇 XMP 메모리들은 여기를 100이라고 치면은 이제 제클럭으로 동작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메모리들이 몇 개 없으니까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또 다 옛날에 나왔던 그 DDR4 초기에 나왔던 그런 메모리들이에요. 그 다음 줄이 CPU 클럭하고 CPU 전압을 결정해주는 창이에요. 여기서 오토를 매뉴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프리퀀시를 3600에서 4400으로 바꿔줘요. 원래 기본값 3.6기가에서 4.4기가로 오버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볼티지는 1.3으로, 저는 제 CPU가 들어가는 만큼 오버클럭을 한 거라서 여기 4400을 넣은 거고요.
이따가 안정화 테스트 돌려봐서 이 4400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4300으로 낮추시든가 4200으로 낮추시면 됩니다. 4200만 해도 오버 안 했을 때랑 비교하면 성능 차이가 꽤 납니다. PBO랑 비교를 하셔도 4200 쪽이 성능이 더 좋아요. 4400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자, 이 아래에 있는 이 네 가지 전압들은 다 오토로 놔두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D램으로 넘어와서 여기 로드 XMP 세팅에서 XMP 메모리 쓰시는 분들은 XMP 프로필을 로드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 프로필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냥 삼성 초록색 메모리라고 생각하고 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XMP 안 쓰고 그냥 오토로 놔둘 거예요. 그 바로 아랫줄에 D램 프리퀀시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3800으로 오늘은 3800까지 당겨 보겠습니다. 이 보드는 3800까지도 들어가요. 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품은 다 똑같습니다. 보드만 바꾼 거예요. 어로스 엘리트에서 B450M 프로4로 바꿨는데 확실히 오버클럭 쪽에서는 이 보드가 어로스 엘리트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얘는 3800이 들어가요. 어로스 엘리트도 램클럭 3800은 들어가요. 근데 FCLK가 1900이 안 들어가요. 아예 부팅도 안 됩니다. 1900을 넣으면. 그런데 이 보드는 램 3800에 FCLK 1900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3800에 1900이 들어만 간다면 가장 이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클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3800으로 바꿔주고요. 그 바로 밑에 있죠. 인피니티 패브릭. 얘를 갖다가 이제 1900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절반이죠. 3800의 절반. 예, 1900으로 바꿔줍니다.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이 폴더 모양으로 생긴 메뉴가 램타를 조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램클럭은 3800으로 올렸지만 램타는 3600대랑 똑같은 값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18, 22, 22, 22, 42를 넣을 거예요. 18, 22, 22, 22, 42. 금방 만진 이 5가지가 기본 램타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세부 램타인데 세부 램타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TRC입니다. 얘도 64로 바꿔줄게요. 저번에 그냥 이거 오토로 놔뒀더니 뭐 83인가 들어가길래 요거까지는 수동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나머지는 손 안 댈 거예요. 이제 ESC 눌러서 나옵니다. 나와서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전압 메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5가지 전압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서 건드릴 거는 D램 볼티지 밖에 없어요. 램 전압이죠. 1.35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색깔이 시뻘건색으로 바뀌면서 겁을 확 주죠, 보드가.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유치하게 빨간색으로 겁주는 거에는 절대 안 좁니다. 그리고 1.35의 빨간색은 이거 좀 너무했다. 저는 진짜로 저거 1.35V에 죽는 메모리는 못 봤어요. 아주 승질나면 여기 1.5를 넣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하지만 1.5는 저도 조금 후달립니다. 예, 그냥 1.35로 얌전하게. 예, 이러면 이 OCT 커 메뉴에서는 다 만지신 거고요. 이제 그 옆에 있는 어드밴스드로 넘어가면 됩니다. 예, 여기서는 이 아래쪽에 있는 AMD CBS 요거 하나만 만지면 됩니다. 첫 번째 CPU 커먼 옵션에 들어가서 이 C 스테이트 하나만 디세이블로 바꾸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시고요. 다시 ESC 눌러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NB-IO 커먼 옵션에 들어가서 두 번째 줄에 있는 XFR 인핸스먼트에 들어가서 Accepted 누르고요. 첫 번째 줄에 있는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드라이브 PBO죠. 요거를 갖다가 오토에서 매뉴얼로 바꿉니다. 이렇게 매뉴얼로 바꾸면 PPT, TDC, EDC 세 가지 메뉴가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다 이제 각각 아무 숫자나 큰 거 써주면 돼요. 이렇게 큰 숫자 아무렇게나. 이러면 이제 6535로 셋 다 바뀌었죠. ESC 눌러서 나옵니다. 또 나오고 예, 이러면 다 된 거예요. F10 눌러서 저장하시고 나오면 됩니다. 자, 이제 윈도우 들어왔으면 아까 오버클럭 한 게 제대로 먹혔나 확인을 해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 띄우시고요. CPU 클럭은 4.4기가 맞게 들어가고 있고요. CPU 전압은 1.3V 설정했는데 1.296V 뜨고 있죠. 예, 이 정도면 맞게 들어간 거예요. 이 보드는 LLC 메뉴가 없지만 거의 칼 전압을 유지해 주는데 이렇게 아이들 상태에서는 1.296V 뭐 움직임이 없고요. 부하가 걸리면 1.280V로 떨어져서 또 거기서 움직임이 없어요. 계속 1.280V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돌리든 간에 얘는 1.296V에서 1.280V 요 두 전압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LLC 메뉴가 따로 없다는 걸 생각해보면 전압 변동폭이 정말 작은 겁니다. LLC라는 거는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CPU에 강한 부하가 걸려도 전압 변동이 거의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메뉴예요. 그런데 그 메뉴가 없는데도 이 보드는 거의 칼전압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자, 메모리로 가봅니다.
1899.6이지만 이제 19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둘 다 1900, 1900 1대1로 동기화되고 있습니다. 얘가 램클럭이고 얘가 FCLK예요. 실제로 램클럭은 이거의 2배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800 맞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FCLK랑도 1대1로 동기화 잘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까지는 AMD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램 세팅은 이겁니다. 3800에 1900. 이거보다 성능이 더 좋으려면 이 3800과 1900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아래에 있는 세부 램타들의 값만 지금보다 더 낮은 값이 들어가는 경우, 그럴 때만 성능이 조금 더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 램타만 제외하면 현재 보이는 1900, 1900이 가장 최상의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램 타이밍은 아까 설정한 대로 18, 22, 22, 42, 64 이것도 제대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라이젠 마스터를 봅시다. PPT하고 TDC, EDC가 원래 기본값은 88, 60, 90이었는데 지금은 1000, 110, 200으로 각각 키워져 있죠. 아까 바이오스에서는 6535까지 올렸는데 이 가장 이제 최적의 값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PPT, TDC, EDC 이 세 가지 값의 리미트도 다 제대로 해제가 됐고요. 이제 프라임을 돌려서 안정성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프라임 실행 강도는 8로 돌릴 겁니다. 옵션, 과부하 테스트, 작은 FFT 시작. 프라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최고 73.5도까지 올라갔었고요. 6시간 34분 동안 돌았고요. 6개 코어 다 에러 없이 다 잘 돌았습니다. 에러는 여기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에러 워닝 다 00이죠. 이게 지금 코어별로 나오는 창인데 6개 코어가 전부 0000이죠. 이러면 성공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실패를 했다면 이렇게 다 0000이 아니고요. 뭐 일자가 하나 아니면 뭐 2개 또는 그 이상 일자가 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0000 내려오다가 이런데 1 에러 이렇게 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 실패한 거예요. 그래도 여기 프라임 창에 에러가 떠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는 그래도 성공에 많이 근접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압이 좀 많이 부족하다든가 온도가 좀 많이 높다든가 그러면은 2단계까지도 못 옵니다. 보통은 불스가 뜨든가 아니면 PC가 꺼지든가 아니면 이제 프리징이 걸려가지고 뭐 마우스가 뭐고 먹통이 되든가 요 세 가지가 제일 흔하고요. 이 세 가지를 벗어나서 어쨌든 4시간까지 완주를 했다고 하면은 실패는 했지만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에 비해서는 그래도 성공에 근접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